네, 2월 11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을 시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다음 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금요일마다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뭔가 죄송하면서 감사하기도 한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먼저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장이 지금 계속 떨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좀 이따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공략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면 네. 무선 충전. 무선 충전 쪽으로 좀 가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가지고 나왔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한 중형주 정도 괜찮은 실적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동양 ENP네요. 네. 최근에 이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무선 충전 관련주, 전기차 충전 관련주, 굉장히 암호센스도 있고 움직임이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아답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전기차용 무선 충전 같은 경우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쪽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몇 달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5G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평택이나 구미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산시설 운영 중인 삼성전자나 캐논, 휴맥스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실적이 탄탄하게 나올 회사다. 또 5G가 지금 현재 5G 관련주가 쉬고 있지만 그 5G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이 기업은 사실 부채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 충전 관련주, 무선 급속 충전 이런 관련주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본이 거의 없고 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3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또 감사 보고서 또 지금 문제가 되면 하한가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좀 안정적이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성장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아답타, 이 모두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변환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5G 이동통신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가 배터리 사용이 늘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기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정말 실적이 없으면 부각받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5G가 시장에서 모멘텀이 각광을 받을 때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동양 ENP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5G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될까요? 자, 일단 이런 흐름이라도 조금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한 요 정도 지금 너무 많이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으면 되고 최근에 막 신저가를 가는 종목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라면 거래량 동반해서 동양 ENP가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긴 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주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요때 이제 신고가를 찍었죠. 27,000원. 27,000원을 찍고 이 정도까지 안 떨어진 종목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0에서 40%는 기본인데 많이 빠지고 지금 되돌려주면서 다시 20주선을 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수급도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 차트도 안정적이에요. 주봉 5주선 올라타면서 지금 20에서는 올라탔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는 최소한 20% 이상을 좀 보는 게 바람직하겠다.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온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최소 21,000원까지 이상은 보는데 조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금세 손절하고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 공략하다 보면 손실이 하루 만에 10% 이상 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분출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한번 시세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다음 주 시초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는 16,9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 동양 ENP는요. 목표가 21,450원 정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기준으로 꼽아오셨을까요? 결국 우리가 중국하고 또 연관이 있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게 된다면 실적이 현재도 잘 나오면서 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켰던 DY, 그 DY 관련주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그리고 뭐 실적, DY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건설 장비 쪽에 대한 저는 건설주에 대한 뷰를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올해 사실 우리가 이번 주도 잘 보면 해운 섹터 오르면서 건설주가 조금 조정은 나왔지만 그 대신 또 선행 종목인 철강주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순환매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을 좀 비껴갈 수 있는 실적 나올 수 있는 기업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DY 파워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DY하고는 뭐 지주회사격이고 이제 자회사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DY 파워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굴삭기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제조하는데 이 굴삭기 판매가 늘어나면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법인이 이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 건설기계 쪽에 대해 수출이 좀 앞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 현대 건설기계 또 이런 쪽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은 앞으로 개선 인프라, 특히 미국에서도 인프라 이 낙후된 거를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좀 이어진다면은 우리가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북미와 신흥국 쪽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수요 증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도 굉장히 좋고 뭐 현대건설기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 DY 굉장히 최근에 시세가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목표가까지 달성한 종목이잖아요. 굉장히 뭐 단기간에 2배 정도 올랐듯이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추세를 좀 그려가는 종목이라서 요새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냥 금세 확 내려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또 대형주가 지금 현재 굉장히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괜찮은데 굉장히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 중에 알짜 기업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DY 파워. 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DY 파워를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목표가 또 손절가도 제시해 주실게요. 네. 일단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지난달에 좀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조정을 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지금 뭐 대다수 종목이 현재 2위치입니다. 거의 뭐 아무 종목이나 골라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오른 거거든요. 요만큼. 근데 요만큼 오른 거 제가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월봉 20%선 이번 달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1차트 보겠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거래량이 증가된 게 이때 DY가 한번 급등을 했을 때 따라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DY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큰 이탈 없다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 기관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종목도 만약에 확 내려간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설 쪽에 대한 뷰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일단은 16,000원 전고점 라인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지금 현재 13,950원인데 13,0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탈되면은 아마 뭔가 또 시장이 확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 위치를 좀 지켜주는 종목이라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파워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음 주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지금 우리 주가 그 종목들이 네. 이번 주에도 코스닥이 폭락을 했어요. 맞아요. 코스피는 그나마 이번 주에 조금 지켜줬는데 코스닥이 유독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은 아닐 것 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다시 내려가서 전저점 깰 것이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현재 과매도 구간에 있고 크게 한번 수급이 이탈됐던 부분들 거래량이 터져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1월 달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계속 급등하는데 우리가 또 원자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 지수나 우리나라 물가가 최고점을 찍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 급등, 유가 급등은 당분간 꺾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를 발표 이후에 이제 높아진 긴축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올해 좀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있는 쪽이 금융주라든지 금리가 올라가면 증권주, 금리 상승했을 때 신용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주도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하는 인구가 예전 대비했을 때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융자장고 가지고 주식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면 증권사 영업이익이 한 2년 정도마다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주라든지 또 우리가 철강,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서 매출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4분기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원자재 가격도 조금 꺾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쉬어갈 수 있다. 그러면 철강주가 이번에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철강이라든지 건설 경기, 또 우리가 뭐 해운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해운주를 다시 한번 패널션 대안해운 말씀드렸었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저평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평가 가치주가 그래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대형주 안에서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견조하게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단순 성장주나 고밸류, 이제 PBR이 굉장히 높다든지 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성장 가치주 아니고서는 조금 눌릴 수 있다. 올해는 크게 터지긴 좀 어렵다 생각이 드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해서 리오프닝 주식도 이번 주에 좀 올라와 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좀 이렇게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금 갖고 있다가도 개인 투자자분들 몇 번 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로 잘 가지고 있고 테마주가 아니라면 좀 회복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5일 정도 어제 나와서 한 5일 정도는 좀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3월로 갈수록 또 2월 말로 갈수록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 저는 정말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복을 하면서 좀 철강주나 건설 경기 쪽, 해운주 쪽을 한번 포트에 담아보자라는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알아야 또 다음 주 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MO가 자리했고요. 카지노도 오늘 5위에 자리했고, 철강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철강주 6위, 그리고 육개주, 천연가스, 그리고 화학주가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크래프톤 파란불을 제외하고는 다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불사조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1.93% 상승 마감했죠. 키옥시아 공장 가동 중단에 반사 이익을 또 네. 받았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들리면서 가격 반등 수혜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가 이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인텔하고 비교했을 때도 정말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별표 종목이에요,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 제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를 같이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실적이 그야말로 앞으로도 좋게 나올 거고,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정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SK 하이닉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의 축으로서 완벽하게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월차트 보겠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올 당장은 몰라도 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서버나 이제 PC 전반적인 수요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해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1차트인데 이 보면은 지금 N자 파동이에요. 오. N자 파동인데 여기가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히려 이 우리가 진단 키트나 이런 데도 보면은 휴마시스가 대장주였잖아요. 네. 그럼 대장주가 하이닉스가 좀 견조하면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고점 이상을 목표로 한번 보유해보는 전략이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전고점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고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반도체 공급 우려 때문에 좀 반도체 주가들이 업황에 조금 영향을 받잖아요. 부진하진 않을까요, 업황이? 약간 그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에 좀 반영이 됐고,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언제 해소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저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 1년째 정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요 3위에 위치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84%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우시바이오 규제 수혜 기대되지만 이렇게 파란불을 켜줬는데요. 다음 주에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이요. 스톱!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몇 달째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계속해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가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이런 실적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쟁사 규제로 인한 부분이 약간 반짝하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은 어느 정도 현재 이 가격에 좀 반영이 돼 있고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향후 실적에 대해서 계속 그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전저점 라인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탈되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 비중을 좀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확실하게 거래량이 나온 부분 이 윗단을 올라서기 전까지는 현재 좀 관망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관망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중 갈등이 요즘 또 큰 키워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18년과 같았던 그런 하락장은 오지 않겠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트럼프하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갈등이 심화되고 물론 미국에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통상적인 수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는 2018년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권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크래프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 강하게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요. 4분기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 다음 주에 반등은 조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추세로 봤을 때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톱! 일단 크래프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문의를 받았는데 우리 정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종목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호재가 나와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우리 게임주 같은 경우 정말 무섭잖아요.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위메이드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한가 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관련주, 메타버스, NFT 관련주로 좀 많이 부각이 됐고 상장됐을 때부터 우리가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현 구간에서 또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25만 원 선 라인을 좀 지킨다면 조금 손실을 회복하는 전략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 또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물론 마지막 하락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특별히 나올 수 있는 센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거래가 나오면서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반등 잘못 노리면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많이 빠진 종목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게임 섹터가 같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얘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 이건 또 상장됐을 때 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25만 원 선 오늘 종가선이 깨지지 않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당장의 반등은 뭐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스탑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주들 사이에서도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게 오늘 컴투스홀딩스는 호실적 발표에도 급등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게임주들 중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게임주 안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위메이드가 참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우리 게임주 작년에 한창 또 많은 분들이 수익 봤었는데 여기서 자칫 게임 잘못 말씀드리면은 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더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만약에 대비했을 때 그래도 NC소프트 정도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또 수혜를 본 건 없어요. 그 NFT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게임주에 대해서는 물론 실적 나오면 급등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게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고 저는 경기 민감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반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는 하시기는 하셔도 좀 많은 비중으로 하기에는 좀 이 놀자주 같은 경우가 빠질 때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게임주는 투자하실 때 비중 크게 하시면 좀 굉장히 힘들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투자 대응하실 때 좀 비중을 잘 선택하시고 또 그중에서는 NC소프트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동국제강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철강 수요 산업 회복과 함께 제품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이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이나 뭐 포스코, 또 현대제철, 뭐 창사일의 최대 실적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맨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이 동국제약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쭉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도 먼저 올라줬죠. 올라줬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포스코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뭔가 좀 이번에 떨어진 부분으로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같이 볼 게 현대제철 보시면은 지금 같이 회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그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가치 섹터, 철강, 뭐 건설 이쪽 섹터들은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국제강도 조금 더 회복을 해서 실적 대비했을 때 중소형 철강주를 급등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철강 섹터는 그래도 실적 대비했을 때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많이 좀 싸다. 특히 정유화학주도 최근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게 뭐 금호석유,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굴뚝주 또 경기민간 가치주 이런 굉장히 순자산 가치가 그 PBR이 1배가 안 되는 종목들도 이제 슬슬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고 의견과 함께 다소 저평가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업황이 아무래도 중국 경기와 좀 네. 연동이 되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증시 알기도 힘든데 중국 경기까지 알아야 되나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하잖아요. 영향을 중국은 받아서. 그래도 성장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올해는 또 중국도 대선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중국 지표가 아주 나쁜 상황이라서 주가도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 뭔가 올해 좀 경기 회복을 위한 나름대로 정책들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국제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인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개의 종목들 고인스 다양하게 주셨네요. 카카오 스탑 의견 주셨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스탑, 크래프톤 스탑, 강원랜드는 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팜스토리 고, GSE 대한유화 고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온테크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장 대비 전략 세워봤는데요. 또 우리 불사조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거의 유튜브에서 이제 불사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거의 매일같이 뭐 실시간 스트리밍 무료 방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불사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무료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주말에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또 다양한 종목 상담이라든지 종목 상담, 종목 진단 이런 종목들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못 도와드렸는데요. 불사조 이정복 대표님 유튜브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주말에도 힘을 내서 다음 주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